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지금 어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위기일지 기회일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어제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1월 달에 0.5% 올리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긴축은 하지 않겠다. 일단 금리 인상은 3월경부터 시작이 될 거고, 한 번에 0.5% 올리는 것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그 양적 긴축, 이거는 얘기가 3월달 FOMC 미팅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은 조금 벌게 된 거죠.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겠다. 3월달에 0.5%를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쨌든 열어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악은 면했지만 어쨌든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도대체 위기냐 아니면 기회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빅스 지수라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인데 위기 때마다 이 빅스 지수가 이렇게 치솟는 걸 알 수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빅스 지수가 8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8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수가 치솟을 때는 주가가 반대로 폭락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가와 반대로 움직인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 변동성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구간이냐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크게 30구간까지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0구간, 보통 보게 되면은 30구간을 잘 넘지 못해요. 정말 위기가 오는 이런 시점, 그 외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30을 넘어간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은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오더라도 굉장히 장기 텀을 두고 30 이상을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이 30, 여기를 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구간은 어디일까? 바로 40이에요. 웬만해서 4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2012년도 이후에 40을 넘어간 적이 살짝 넘어간 이때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그러면 31 정도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공포가 심해지는, 위기가 시작되는 그 초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30을 넘은 구간, 여기서는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30을 계속 꾸준히 찍어 놓으면서 이렇게 크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즉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30이 넘은 구간, 이때 이후에는 또 크게 상승, 또 이렇게 30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 한번 쉬었지만 또다시 크게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30을 두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0을 넘어서 40 이상, 이렇게 40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30이 넘어가는 순간, 이때는 넘어가더라도 금방 회복이 돼요. 즉 이때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는 거죠. 위기의 초입이자 기회의 초입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이 40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게 좋아요. 30에서 다시 꺾여서 하락할 것이냐. 어쨌든 굉장한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보통 30을 찍으면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즉 주가가 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빠졌다가 봉 마감을 어쨌든 이 위에서 해줬습니다. 이 위에서, 상승 채널 위에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추세선을 지켜줬다는 데서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RSI 지수 지금 24까지 내려왔어요. 이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이때 코로나 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하지만 이때도 보시다시피 30 아래로 이때 떨어졌지만 여기가 저점은 아니었거든요. RSI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주가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RSI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엔 주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보통 지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주가가 단기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RSI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또 빠집니다. RSI도 빠지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RSI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그림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히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 241선, 여기서 20% 하락한 구간이 이 노란 박스예요. 코로나 때 241선, 이때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같은 비율로 빠진다면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위기의 그 크기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을 것이냐,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분할 매수 구간, 여기서 내가 보유한 현금 수량, 그리고 내 상황,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 여기에 따라서 분할 매수 구간을 결정하면 된다고 했죠. 정말 보수적으로 보는 분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 아래까지 열어놓고 분할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첫 번째 이 13,000 구간, 여기는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스닥 지수의 주봉인데 이렇게 추세 전환 캔들이 일단 나왔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멈춰주는 구간이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아래로 반등을 했다 또 빠진다면 이렇게 120주선, 12,000선 부근 추가 조정이 일어난다면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멈춰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할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월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은 지금 20개월 선, 여기서 일단은 반등을 해줬죠. 이 20선, 이거는 추세 상승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춰준 거예요. 그럼 코스피는 어디에 와 있을까? 지금 고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0.618, 여기에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2600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2600까지는 살짝 열어두시고 그 다음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지금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올 때가 됐습니다. RSI 지수도 지금 18.5,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다.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800, 코스피 지수 2800 구간이 한 요쯤 되겠죠? 여기가 코스피 PBR 1배 구간이에요. 마지노선이죠. 근데 여기를 지금 깼단 말이죠. PBR이 지금 1배 미만이라는 거예요. 1배 미만 구간,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지금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보통 PBR 1배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서는 모아가고 그 위에서는 조금씩 팔고 이런 전략도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씩 저평가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뛰었다가 하락했다 뛰었다 다시 조금 꺾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 국채 금리가 빨리 안정화가 돼야지 증시도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충격은 좀 있었지만 어제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세우고 있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반등 구간에서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은 일부 매도를 해서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 될지, 이거는 또 이때 상황을 보고 또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빅스 지수, 이걸로 보더라도 어쨌든 위기 구간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즉 기회 구간에 들어섰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30을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0 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장기 투자에 대한 시간적 여유만 보장이 된다면 이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위로 열려 있죠.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모든 물을 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회 구간에 진입한 거는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빅스 지수가 나중에라도 40을 넘었다. 40을 깨고 위로 올라탔다. 이때부터는 그냥 사면 됩니다. 물려도 반드시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이 40부터는. 물론 40을 넘을 때는 조금 더 가는 경향들이 있었죠. 이렇게 50 가까이. 40이 됐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빅스 지수가 50 부근에 도달했을 때 여기부터 산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지금은 위기의 초입이다. 기회의 초입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권에는 와 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어쨌든 코스피는 2600 부근에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와줄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일단 오늘 코스피도 좀 많이 떨어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하시기도 하고 좀 불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차트 분석 위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미 떨어져서 손실이 확정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찍었던 나스닥 분할 매수 관련 영상이 있었죠.
못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세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적립식 투자자 입장에서 하락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너무나 행복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만큼 적립식 분할 매수 투자자에게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하락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는 겁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들고 또 찾아올게요. 모두 힘내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